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한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일요 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 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2016년도 마지막 서울 일요 경마가 오늘 펼쳐집니다. 오늘은 일요일 서울만 모두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부산은 휴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 경주만 15개가 시행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경마일이에요.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혼전도, 엄청난 고액바당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도 별대박 옆에서 또 함께 도움 말씀을 전해주실 개곤 해설가 선동열 전문위원님 같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동열 위원님, 이제 2016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죠? 예. 오늘 서울 경마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흐름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마지막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뭔가 이 짠해지는 느낌이. 예. 짠해지네요. 예. 벌써 한 해가 다 갔다는 생각. 그렇죠. 경마가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짠한 게 아니고요. 역시 한 해가 난 또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우리 또 하반기에 우리 옆에 계신 형님과 의원님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정말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분히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동열 위원께서는 부산이 집이신데, 물론 서울도 집이 계시지만 매주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송을 찍고 또 부산 가서 또 일도 하시고, 부산 경마장에서 개곤 해설가로 또 마사의 해설자로 또 일도 하고 계시고, 이번 주는 또 부산이 한 주 휴장이 들어가서 금요일은 예상을 안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별대박과 함께 서울 경마장 예시장 같이 있을 겁니다. 역시 또 마지막 경마일이다 보니까 또 선동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마음이 많이 좀 짠하듯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또 우리가 경마를 통해서 또 유익한 결과도 많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또 고충을 드렸던 그런 날들도 있었고, 하지만 또 마지막에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또 서울 예시장에서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충 이번 주 일요일 서울 경마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역시 좀 휴장 전의 경마일이기 때문에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주 부산 경마와 같이 좀 배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토요일 경마와 일요 경마가 서울만 하기는 또 연장선이기 때문에 어떤 토요일 경마의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마방에서 어떤 말이 들어왔고 어떤 기수가 또 못 탔고, 그런 부분까지 좀 일요 경마 많이 좀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일요 경마는 또 배당 사냥이 좀 나서야 되는 경마 주간이 아닌가, 경마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예. 일요 경마도 각 마방에서 많은 마필들 꺼내놓고 있습니다. 좀 주목을 하시고 좀 주의를 해주실 마방들, 14조 이신영 마방이나 혹은 18조 박대응 마방, 그리고 33조 서인석 마방, 거기 21조 임봉춘 마방까지, 오늘 또 54조 박천선에도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하루인데, 조교나 또 새벽 조교 또 각종 경주 복귀 또 마방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또 좋은 마필들 별대박도 많이 엄선했지만은, 선동열 위원께서도 상당히 좀 출연한 마필들 많이 계시죠. 네. 예, 오늘 또 좋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마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물론 다음 주가 한 주 또 우리가 방송이 남아 있지만은 서울 경마 팬들이 워낙 많으신데 이번 주 제대로 한구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좀 유익한 연말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대박이 지난주에 적등변화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난리 바다 불바다 싹쓸이였어요.
지난주도 뭐 일요일에 뭐 부산에서 고역배당도 체포했고 뭐 서울에서도 메인 승부를 비롯해서 뭐 곳곳에서 또 뭐 여기저기 적중의 결과물 환수율이 아주 있었습니다. 별대박이 또 이번 주는 또 마지막 경마일 또 결승전 더 노력한 만큼 더 노력의 그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 괜찮으셨죠? 예, 뭐 토요일, 일요일 좀 높은 배당 적중을 시켜드렸고 역시 메인 승부까지 정확한 막건으로 좀 연결을 해드렸듯이 역시 그런 좋은 촉 이번 주에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선동열 위원님도 지난주에 뭐 성불 오름 경주를 비롯해가지고 뭐 곳곳에서 메리트가 높은 그 배당들 또 체포하시면서 또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결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별대박이 승부 경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에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그 토요일, 일요일 승부 경주와 똑같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1경주는 준메인 승부처, 서울 6경주는 조용한 승부 경주, 서울 14경주를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동열 전문위원님은 서울에서 8경주 정면 돌파 승부 경주, 그리고 서울 13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잡고 계시고 서울 15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잡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승부처 외에 또 일반 경주까지 너무 많이 터지는 그런 구도들인데 승부 경주가 더 있어요. 그 현장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그 플러스기 텍스트 참고하시고서 현장에서 AR에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이 또 이번 주 과천 예시장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왕이면 집구석이나 지점 뭐 이런 뭐 시각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그 예시장에서 발품을 팔고 있는 그 전문인들에게 좀 더 주목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뭐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은 또 어떠한 과정, 노력하는 그런 과정도 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항상 또 보탬이 돼주시고 계시고 이번 주도 또 좋은 결과 무조건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토요 방송도 15개 경주를 하고 또 일요 경마도 또 15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저녁 식사도 못 했는데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다 됐어요. 이거 방송 끝나면 또 12시가 넘을 텐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 사설은 접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 서울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라운드입니다. 와 아직 6번 대교역 공동 따라붙으면서 이제 다수가 빠져나와 직선 주로입니다. 5번 차량 1위는 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백산 챔프, 안쪽에 1번 포크데이와 4번 리틀라이트, 여기 안쪽으로 주로를 변경하는 6번 대교역기까지 바깥쪽 11번 백산 챔프 선두, 안쪽에서 4번 리틀라이트가 2위권입니다. 여기에 가세하는 바깥쪽 5번 차량의 힐링도 선두권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리틀라이트와 바깥쪽 11번 백산 챔프, 여기에 가세하는 5번 차량의 힐링과 바깥쪽 2번 포데이까지 4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번 11번 그리고 그 뒤쪽으로 5번 차량의 힐링. 오늘 별대박이 여지없이 1경주를 오늘 준맨 승부로 노리고 있습니다. 첫 경주에 강한 승부사고 여지없이 적중을 하고 드리고 갈 겁니다. 별대박은 혹여라도 막건이 틀려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복조로 들어와요. 충마가 틀릴 뿐이지 대부분이 거의 다 추천들이 막건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별대박이 복조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은 승식을 구매하시는 그 모든 팬님들께서는 다양한 승식을 제명하셔서 다적중은 충분히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환수가 나오는 그러한 막건을 추천드리고 있고 압축된 막건으로 이번 서울 1경주 한번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서울 1경주는 국산 유권 1000m 경주인데 그 미승리마들이 나와 있고 그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 모든 마필들이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 경주로 펼쳐지는데 이 신마 경주하고 미승리마 경주는 레이팅 점수가 빵점으로 시행이 돼요. 오늘 이번 서울 1경주 오늘 별대박이 또 기다려 왔던 또 관리 마필 출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 가지고 오늘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선동열 전문위원님이 또 좋은 마필 소개해 주실 텐데 별대박도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7번 스위트 록이란 마필 하는 걸 보면 정말 선악마 같습니다. 이 어떤 물고 튀려는 투지감. 이 주행 검사를 보면 김혜성 기수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알아서 끌고 선행을 갖고 그 이후에 전 구간 여유 있게 결승점을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마체는 467kg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 말이 보면 상당히 좀 커 보인다. 그 말은 주폭이 좋다는 얘기죠. 상당히 순발력이 좋은데 주폭까지 좋다. 지금 안쪽에 좀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주행검사 때 좀 그 감춰놨던 순발력이라면 김혜성 기수가 밀고 나가면 단독 선회까지 가능하고 14종 마방의 연행의 10만 승부가 강한 집이기 때문에 이 7번 스위트록 김혜성 기수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경주부터 단독 선행이라면 7번 스위트록의 어떤 데뷔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마가 액톤파크, 모마가 와일드 닉시겔, 그 목의 형제마 중에 벌마의 꿈. 지난주에 그 그랑프리에 나와가지고 다실바가 기승하고 그 선행을 못 가고 무너진 마필. 그 벌마의 꿈의 그 형제 마필이 7번 스위트로. 오늘 뭐 이거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 같던데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별대박은 세게 또 참고해서 가는 승부처입니다. 오늘 이번 서울 1경주가 그 단거리에서 펼쳐지는데 뭐 분명히 기본 성향, 뭐 스피드도 있고 분명히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마필로 평가하는 마필이 있으면 그 마필을 가지고서 별대박 승부를 볼 겁니다. 우선 그래도 이번에 세게 보는 마필 이번에 관심 있게 먼저 권해드린다면 4번 지공필승 그 36조 김양선 애들이 꺼내놨는데 윤태혁이가 오늘 기승을 합니다. 얘도 주행심사를 뭐 여러 번에 합격을 했는데 얘도 뭐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줬어요. 주행심사 때. 오늘 윤태혁이가 근 2주 동안 조교까지 직접 시행을 해왔고 오늘 36조 애들이 오늘 이건 마방에서 한번 쓸 겁니다. 그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조교를 해왔던 마필인데 오늘 가능성 상당히 좀 봐주시고 가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통일대로 18조 박등마방에서 오늘 데뷔전에 꺼내놨습니다. 이현종이가 오늘 18조 마필에 이 마필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주행심사도 직접 받고 그리고 조교까지 직접 시행을 했던 마필. 요거 자체도 상당히 좀 마체가 좀 지세가 좋아요. 체형이 그 500kg대가 육박하는 거구에 거의 뭐 바디 랭귀지의 그런 마체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8번 통일대로 그 훈련 때도 쓰는 주폭은 전혀 신마답지 않은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와 그 빠릿한 스피드까지 병행하고 있던 마필 8번 통일대로 이번 세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1경주 오늘 별대박의 첫 번째 승부를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안쪽에 4번 지공필승 이 마필 좀 강하게 좀 관심권에 말씀을 드리고서 현장에서 1경주부터 한번 또 불바다 시작을 할게요. 그 놓치지 마시고 그 문자 신청 같은 건 좀 미리미리 서둘러 주시고 이번 1경주 함께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2라운드 1000m 경주 가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인기 마필입니다만 이 3번 시티 챔프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직전 경주 페로비치가 기승을 하면서 한 수 위에 기량을 좀 뽑아냈던 마필이죠. 뭐 입상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경주력과 비교할 때는 분명히 한 수 위에 기량을 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정정희 기수보다는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이고 뭐 직전 경주는 골든게이트와 이 컨저버티브 2.5배 인기 1, 2위가 그대로 꽂혔던 경주였는데 당시 내측 추입을 시도했던 시티 챔프에게는 자신이 약했다기보다는 상대들이 좀 잘 뛰었던 경주였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에 역시 페로비치 기수를 다시 한번 기승을 시켰고 경주거리 1000m로 줄였습니다. 상대는 직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자 3번 시티 챔프는 배팅의 출발에 인정할 생각입니다. 예. 그 이번 서울 2경주에서는 지금 5번 라운메이커, 그 라운산업개발, 그 법인마주의 마필입니다. 조성곤이가 이 마필을 1조 박종곤네 가서 얻어타는 마필인데 오늘 조성곤이가 오늘 후반부에도 청상의 별이란 마필도 오늘 1조 박종곤이 마필을 타고 있습니다. 그 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그 예전에 11월 12일에 그 이거를 그 성재철이 타고서 단독 선행을 가가지고 2착을 버텼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조인권이가 인기만 모았을 뿐 그 스타트에서 실패하고 그 좀 평가 자체가 인기가 너무 이거는 좀 세게 평가됐지만은 그다지 뭐 능력이 좋았던 마필은 아니었고 지난번에 선행도 어려웠던 구도에서 무너진 마필. 오늘 이번에 코스를 지난번보다 좀 내려왔는데 안쪽에 빠른 애들이 뭐 1번 엑설런트 골드가 나와 있지만 5번 라운메이커의 조성곤이가 기습을 먼저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는 마필이고 선두에 섰을 때 배당 가치가 있는 마필 요거 출전 주기까지 앞당겨 나왔기 때문에 주목할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서 6번 기적의 제왕이라는 마필은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이 해동 기수가 선입권 입상을 걷어냈던 전력치고는 직전경주 인기 1위권에서는 무너졌는데 역시 직전경주의 입상 실패 원인은 원게이트에서 상대 자체가 강했고 역시 좀 기승기수의 역량 부족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상대가 약해졌고 52점 하방에서 이준철 기수로 기승기수까지 좀 보강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데뷔전에서 이 해동 기수가 입상을 걷어냈던 그런 전력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 기적의 제왕 52조 김동균 애들이 1번 엑설런트 골드와 같이 나왔는데 그 이준철의 기승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에요. 그 52조는 그 이준철이가 아마 첫 기승일 겁니다. 뭐 한 번도 김동균이가 태워준 사례가 없었는데 오늘 마피를 태워줬다는 것에서도 상당히 승부 의지 매우 높다. 이것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서울 이경주 전반부 경주 연이어서 적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일요 경마 별대박이 UCC 방송 고래사냥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 경마 마지막 결승전에서 또 엄청난 배당들이 터질 겁니다. 별대박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배당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세 마리의 고래 관리만 이 코너를 통해서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서울 제2경주 그리고 서울 7경주, 서울 8경주, 2경주, 7경주, 8경주 한 마리씩 빠르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2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고래 관리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관심 있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마리는 외곽에 있는 10번 베스트 10입니다. 그 26조 애들이 원래 10마승보다 약한 마반인데 데뷔하고 이전 동안은 승부가 전혀 없었고 그냥 물로 자빠지고 걸음을 아낀 마필입니다. 오늘 1000m의 외곽이지만은 덜 팔릴 마필이죠. 하지만 조인권으로 등록이가 교체가 됐는데 훈련 때 조인권이가 직접 마무리까지 조기로 시행을 했던 마필이었고 그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선행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은 2, 3선에서 붙어서 이게 라스트까지 한번 뚝심을 보일 수가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10번 베스트 10 이번 경기에 강하게 한번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래 관리마필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서울 7경주에서는 별대박이 꼭 또 관심을 드리고 싶은 마필 8번 대장금입니다. 최근엔 약간 인기를 모으다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별대박이 이걸 대가리를 가면 승부했던 마필 그 당시에 300배가 넘는 배당을 터쳤던 마필입니다. 그 최근 성향은 이게 3년 동안 입상을 못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 마필이 성의 없는 말머리 최선은 아니었고 그 순발력도 괜찮아요. 선행 승부까지는 어려울지라도 선두 2, 3위권에서 경쟁해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구력을 많이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45점 하방도 승부가 있다고 확신을 하는 마필이고 8번 대장금 최소한 3복승권도 강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8라운드 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고래 관리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2번 박스코입니다. 그 별대박이들 말씀드리죠. 2억 등어리 안쪽에서 기승 나갈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도 가지고 있는 성향은 선행밖에 답이 없는 마필. 노익장입니다. 8살짜리 마필인데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스피드를 갖고 있어요. 선행을 갔을 때는 1700이지라도 여기서 버틸 수도 있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마들이 그다지 무서운 마필도 없는 구도고 지금 외곽에 9번 허리케인 블루가 선행력이 있지만 안쪽에 2번 박스코의 기수가 2억입니다. 부담 중량 5kg 더 달고 있지만은 이거는 원래 국산 3군까지 뛰던 마필 그 국산 4군으로 강급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고
2번 박스코 이런 선행 편성만 기다리고 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번 주도 강하게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에서 3마리 마필 소개해드렸으면 현장에서 꼭 좋은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서울 3라운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또 상당히 또 이변 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경주인데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여기서도 못 온다라면 앞으로 영원히 버려야 될 말은 10번 천하제패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직전경주는 워낙에 좀 약체 편성에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직전경주를 보면 안쪽 게이트에서 갇히면서 말이 뒤로 상당히 밀렸고 밀리면서 이철경 기수가 경주 중반부터 채찍으로 동요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안쪽에 갇히면서 흑을 맞고 못 뛰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 이 10번 천하제패가 되겠고, 새벽 훈련 때 그러면 지난 경주부터 상당히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하다, 그리고 약체 편성을 만났다라면 이 10번 천하제패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번 서울 3경주에서 안쪽에는 2번 황금주파, 그 지난번에도 대길 팔리고 못 들어왔던 마필, 원래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좀 마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지만은 게이트도 좀 외곽이었지만 외곽 돌다가 입상에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마필이 좀 어지간하면 입상권에 한 자리는 가능한 전력인데, 일단 지난번에 부러지고 나서 이번에도 훈련 내용은 뭐 상당히 좀 괜찮았고 코스까지 이점이 있습니다. 1300m에서 거리 적응도 맞춘 마필이고 이번 황금주파 주목할 마필입니다. 스피드는 선행에서는 이번에 5번 현무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현무가 단독 선행이 좀 유력하고, 근데 현무도 사실상 생각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만 이런 뭐 신의 마필들의 약체 편성에서는 선행하는 놈이 장땡이죠. 그렇게 선행에 성공을 했을 때는 현무도 충분히 좀 능력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예, 42주 이관호 마방에서 최범현이가 최근에 지금 4연속 기승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입상도 이끌었던 마필이었고 이번에 5번 현무 오늘 역시 그 현장 예시장에서 한 번 더 살필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3경주도 뭐 전반부 연이은 적중만큼 또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서울 4라운드 자체도 뭐 역시 오늘 상당히 터질 것 같아요. 예, 이건 무조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배당으로 우리가 쑤시고 가야 돼요. 뭐 승부는 무조건 배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이거는 뭐 배당밖에 없다고 보는데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경주 자체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고요. 제가 초반부 그 1호 경마를 분석을 하면서 가장 좀 난해했던 경주고 제 눈에 난해했다라면 충마 선정이 어려웠다라는 얘기고 압축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또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이 좀 초점을 잡고 있는데 그 중심은 4번 인디켓이 되겠습니다. 자, 45조 마방에서 2억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이 인디켓의 최근 경주를 보면 데뷔전에서 안양치타 굉장히 발빠른 말이죠. 그리고 데뷔 이전째는 역대 최강 스타 페르맹, 뭐 케이킹, 상당히 좀 빠른 마필이 주도했던 경주에서 항상 끝걸음은 12초대를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마체가 얇기 때문에 확실한 추임력을 보이진 못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의도적으로 경주거리를 1300으로 늘렸다라는 얘기고 그 시점에 맞춰서 2억 기수로 교체를 했다. 더욱이 최근에 그 발빠랐던 마필들이 이끄는 페이스였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기도에서까지 밀려 있다라면 4번 인디켓의 종반 역습의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현장까지 한번 배당으로 이번 경주는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번 4경주가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곽에 12번 프라이빗 파크 같은 게 등어리도 이철경이고 믿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1번 가장 먼저 뭐 이런 놈들도 김정준이 지난번도 택길팔이 못 갔던 말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 별대박이 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한번 승부도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관심을 드리는 마필은 11번 모니스톰. 요거는 별대박이 너무나 아쉬움을 줬던 말입니다. 예전에 그 10월 22일에
별대박 UCC 방송 고래 코너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마필 추천을 드리고 프로스기 텍스트에서는 배트 파티를 강하게 추천드렸었는데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18로 쑤시고 갔으면 맞추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원래 기승자가 이하나가 기승 예정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느닷없이 이철경으로 기승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면서 별대박이 배트 파티를 가지고 승부를 하면서도 이거 모니 파티를 모니스텀을 이철경이 기승한다고 해서 별대박이 막권에 제외했다가 뒤통수로 그 200배가 넘는 배당을 놓쳤을 때 정말로 짜증이 많이 밀려왔던 마필이고 모니스톤 별대박과 4대가 안 맞았던 마필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철경이 이하나가 기승하고 꼴찌에서 2번 쓸었지만은 여기에 오늘 예전에 배트 파티와 들어올 때의 편성을 다시 만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들어올 때도 블랙포인트, 뭐 리틀라이트 이런 애들과 거의 격차가 없이 어부지리로 이철경이가 그 느닷없이 이착을 온 거지 뭐 여유 있게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뛰었던 편성하고 이번 경기는 좀 엇비슷하다는 거죠. 최근에 2차례 경기는 뭐 상대들이 강했다고도 보는데 이번 경기 워낙 똥말들 경주고 11번 모니스톤 오늘 출처적이도 앞당겼고 오늘 이마필 30초 정재은인 애들이 가장 오늘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배당을 때릴 수가 있는 전력인데 이거 좀 세게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7번 투어로즈는 주행진화 잘 받았는데 그 데뷔전에서 누른 마필 50초 박재호 애들이 또 승부 덩어리 페로비치로 한 장 바꿨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4경주 역시 현장에서 배당 승부가 가능한 경주 선동열 위원과 그 별대박이 예시장에서 절대적인 적중 막건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예,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가 20분 텀이 20분, 25분 텀, 30분 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인데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뭐 서울 경마, 부산 경마, 서울 경마, 부산 경마를 할 때는 경주가 이제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16분 전일 때가 많습니다. 뭐 17분 요럴 때가 많은데 넉넉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할 시간이 많아졌죠. 팬 여러분들도 좀 일요일은 바쁘셨다라면 이번 주는 약간 좀 넉넉하기 때문에 저 끝까지 마필들의 체중이나 현장 상태 꼭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5경주 역시 뭐 7번 신라화랑이라는 축마단 나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이 현장에서 이 말을 놓고 배당판이 좀 뚫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차권에서는 4번 베트타임이 아니냐. 이 베트타임이란 마필은 최근에 문세영 기수, 임규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도 입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만 그 기록 자체는 1분 02초 중반대 크게 뭐 나쁘지도 않았던 기록입니다.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 물론 벨리 기수의 기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앞선을 7번 신라화랑이 좀 정리를 해준다라면 후차권에 따라오는 마필들은 뚝심이 좋은 3번 베트타임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5경주에서는 4번 베트타임의 어떤 후차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요경마는 그 점심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번 서울 5경주, 서울 4경주는 40분 더 걸리고 점심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못 먹잖아요. 경마장에서. 토요일은 아예 굶고 근데 일요일은 가끔 먹습니다. 뭐 먹을 그 만한 그 요지가 생기면 먹는데 이번 서울 5경주 오늘 점심시간 때 이번 경주에서 별대박이 이번 서울 5경주에서 좀 관심 있게 오늘 또 공략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뭐 일단은 이 마필 자체는 별대박 11번 펄퀸 11월 28일에 요거를 그 2억 덩어리가 타고 사착을 했었는데 요게 원래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계단식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오늘 경주 자체에서 다시 한번 이혁이가 그 10조 정우익 마방에서 이걸 3견째 기승하면서 그동안 뛰었던 편성에 비해서 많이 이건 상당히 좀 유리해진 데 있습니다. 이번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7번 신라화랑이라는 마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가 이제 신라화랑 축 갔습니다. 이 마필 축 가셨죠. 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뭐 전력 자체는 상당히 좀 벨리가 타던 마필을 범면이가 타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 안쪽에 6번 왕대장은 이 마필도 지금 최근에 뭐 노가다 조기를 많이 병행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너무 말이 좀
강금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000m로 줄었기 때문에 저도 6번 왕대장은 직전에 졸전 여와 상관없이 역시 줄어든 거리에서는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이 아닌가 후차권에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왕대장 이거도 그 채플로엘의 자마인데 10월 23일에 올라올 때 상당히 이것도 뭐 뚝심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었고 일단은 이번 서울 오경주도 뭐 선웅님 의원께서 말씀하신 7번 칠라 화랑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맞고는 좀 공략이 필요한 경주로 봐야 될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뭐 변수까지 전부 따져서 적중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장산시티 추격하면서 3마리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몽글몽글입니다. 바깥쪽 2위는 장산시티 2마리 거리차 반마신 목차까지 좁혀지고 바깥쪽에서 역전을 노리는 장산시티가 근소한 머리차 목차로 앞서 나오고 1번마 조구의 득풀도 직선주로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산시티가 직선주로 선두입니다만 먼저 치고 나오는 조구의 득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조구의 득풀 선두에 2위는 장산시티 거리차는 반마신 1마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6번마 청운시대도 종발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조구의 득풀 단독 선두에 2위는 청운시대가 서울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별대박의 조용한 승부 경주로 누리고 있습니다. 별대박의 타이틀 주종목 승부처입니다. 출전 주수가 12마리가 뛰는데 뭐 인기 순위가 12위든 11위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별대박은 그 관리마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경주고 뭐 12마리가 뛰는데 뭐 복삼복 뭐 돌리기 이런 연탄군역 그물 어부 맞고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최대 맥스 근역이 3방이고 별대박은 어지간하면 주력마권에서 이번에 또 쇼부를 볼 겁니다. 이번 서울 6경주 1300m 경주입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님은 어떤 마필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승부전이지만 워낙에 좀 국산 5군의 기복마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3번 호크 아이즈를 충마로 가겠습니다. 직전에 공백전일 때도 이 방송에서 뭐 주행검사 정말 잡고 공이초를 7을 끊었으면은 뭐 대가리가 아니냐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아쉽게 4분의 뭐 몇 마시 차이로 2차게 머물렀습니다만 마필의 끝걸음은 충분히 살아 있었던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만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아서 마필의 컨디션과 상태는 더 좋아졌고 이번 경주가 1300경주 거리인데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까지 약하다라면 3번 호크 아이즈가 승군전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6경주 오늘 별대박의 조용한 승부 경주로 누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1번 드림선 10월 30일에 그 이마필 그 페루비치 같다고 그 제법 중배당으로 그 한골 해줬던 마필인데 그 지난번 경주에 나왔을 때는 또 외곽 돌다가 밑바닥에서 그냥 4차까지만 올라왔던 마필. 그런데 오늘은 또 코스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페루비치가 뭐 여지없이 이마필이 기승을 하고 있고 1300에서 거리적인 여건은 이마필이 드디어 한번 입상의 가능성 높아진 경주입니다. 뭐 이마필은 별대박의 조용한 승부 경주일지라도 오늘 뭐 대가리까지 이번에 강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1번 드림선은 좀 세게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지금 11번 클레이슛이 그 여성 덩어리 그 이하나가 탔는데 스타트는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김혜선이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번 클레이슛이 기습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안쪽에 2번 곤설이나 6번 본인어 등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은 이번 11번 클레이슛이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걸음의 그 완성도가 저조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선 공략할 수 있는 11번 클레이슛 이것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경주고 이번 서울 6경주가 1300m 경주 오늘 별대박이 한번 제대로 한번 조용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막권수 없이 정리가 되는 경주고 최소 배당이 20배 정도 보고 있는 경주인데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구라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적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300m 경주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1300m 경주가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서울 3경주부터 이번 또 7경주, 6경주 이번 7경주 국산 5군 경주인데 그 조교는 상당히 많이 했던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강조기로 했던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 경주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딱 뭐 그거 하나만 봤습니다. 심청사다리 인기 1위권이고
단독 선행이 유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심청사달의 약점은 역시 부족한 뒷심이죠. 이마필의 선행을 어떻게 좀 비빌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찾았더니 없습니다. 1번 심청사달이 단독 선행 너무나 정말 편안한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가 송군전입니다만 역시 상대 자체가 워낙에 기복 마필 편성이죠. 이미 직전에 1300경주 거리 자신이 편하게 선행을 나섰을 때는 어떤 경주력을 보이는지도 이미 보였던 말. 자 이번에 순군전을 맞아도 사도 문세영 기수까지 교체가 됐다라면 저는 뭐 당일 주로의 좀 여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편안한 단독 선행의 1번 심청사달은 가장 전개적으로 유리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서울 7경주에서는 지금 2번 하이베트 별대박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전에 주행 중지됐던 마필 혹은 뭐 내측 사행, 외측 사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검을 다시 받고는 나오는 마필들 뭐 출전 취소돼서 2, 3주 만에 다시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차기 경주에 꺼내내면 승부는 이빠이예요. 왜냐면 이런 경주마들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마방에서 그 징역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돈 주고 월세 내고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면 주행 중지되면서 이미 39조 허재영 마방 그 김세민 마주님께서는 좀 손해를 봤단 말이죠. 뭐 물론 뭐 상대마다 강했던 구미였을지라도 뭐 착순상금이라도 벌 수 있는 말이었는데 지난번에 못 써먹었던 마필 오늘 박우룬이가 타고 다시 4주 만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예전 성향이라면 스피드도 상당히 빼어난 마필이고 이번 하이베트 이건 좀 세게 또 배드방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의 10번 스페이스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가장 좀 후차권 좀 입상권이 좀 강력한 도전이 예상이 되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전형적인 좀 추위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심청사달이 어느 정도 흐름으로 이끄는지가 역시 이 마필의 좀 입상을 결정짓는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좀 뚝심 있게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 거리도 상당히 어울리는 마필이고 역시 라스트에서의 종반 역습의 몫은 10번 스페이스타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27조 박병일 조교사 마방에서 유일하게 딱 한 마리 2016년도에 27조 박병일 마방에 마지막 출장 마필 10번 스페이스타 마지막 출장인데 열심히 타겠죠. 그렇죠. 예, 이번 경주 10번 그 스페이스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어지러움이 약간 있는 경주인데 현장에서 또 정확하게 적중마권 배당까지 공략하겠습니다. 서울 8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중반부에 오늘 정면 돌파 승부 경주 누리고 계십니다. 출전 두수가 10마리가 뛰는 경주지만 또 배당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경주고 어떤 맥락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단촐하지만 혼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당은 높게 형성이 됩니다. 3번 천리, 4번 실버 히어로, 7번 매직퀸, 8번 레이스카이, 9번 허리케인 블루, 10번 JS1까지 지금 입상권이 가능하고 10마리가 출전하는 가운데 6두가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6마리조차도 워낙에 엇비슷한 능력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다. 맞추기만 하면 돈이란 얘기죠. 자, 저는 이 4번 실버 히어로란 마필이 직전 경주 조인건 기수의 안장에서 입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만 그 조인건 기수가 직전에 말을 제대로 타고 3착이냐 동영상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실수를 했는지 안 갔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경주 운영을 전혀 펼치지 못하면서도 라스트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남았다. 제대로만 탔으면 저는 무조건 맨마신 이상으로 우승을 걷어냈다라고 보는 말이 4번 실버 히어로입니다. 직전에 조인건 기수가 말을 그렇게 타놓자 19조 마방에서는 지금 기수를 장추열 기수로 교체를 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인건이가 못하는 기수도 아닌데 왜 지금 기수를 교체를 했겠습니까? 자, 경주거리가 1700입니다만 이 실버 히어로는 거리적 구애를 그렇게 받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직전에 그렇게 뚜렷한 사연을 남겼던 마필 4번
실버 히어로를 갖고 자 이번 경기 승부를 들어가겠는데 자 후차권에서 여러 마필들이 팔리지만 역시 충분히 좀 압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1호 경마 8경주에서는 단초라 편성이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고 때리겠습니다. 예, 중배당 한방 승부로 확실히 좀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중반부 정면 돌파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계십니다. 선동열 위원께서 정확한 적중막을 한번 공략하실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대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표는 5번 카튼 프린스. 얘는 지금 악기발이에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부합세를 거치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덩어리가 너무 승부가 어려웠던 덩어리 이둥화 같은 애들이 타고서 아예 의지가 없던 마필 오늘 박병윤을 앉혀놨습니다. 3.5의 진감은 됐지만은 하지만 요거 자체는 1700m로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좀 어울릴 정도로 라스트 끝걸음을 분명히 많이 감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 카튼 프린스 오늘 부담률량 3.5로 늘어나 있지만은 그 고배당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배당권에 좀 봐주시고 10번 JS 원등도 지난번에 대길 팔리고 못 갔지만은 그 경주 전개가 좀 덜 풀렸던 마필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 8경주는 선동열 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부처 오늘 4번 실버 히어로 갖고 승부하시다. 예. 이번 경주 좀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셔가지고 좀 높은 배당 충분히 한번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9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9라운드 1200m 경주 가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좀 윤영민 기수의 안장에서 임기영 기수로 교체가 됐다라는 그 어떤 기승 기수의 레벨 차이는 분명히 좀 경주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4번 청춘 열차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윤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도 우승을 거둬냈던 말이 자 최근 경주에서는 역시 이렇다 성적을 보이지 못했고 이 말은 지금 52조 마방으로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임기용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앞에도 가든 말이지만 뒤에서도 추입할 수 있는 힘과 뚝심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 새벽훈련 때 컨디션은 최근보다도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경주거리까지 1200 거리로 줄었다라면 4번 청춘열차란 마필의 기수 변화에 의한 전력 변화를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서울 9경주는 1200m 경주입니다. 단거리인데 초반에 스타트만 조금만 서둘러 주면은 오늘 입상권에 무난한 마필 12번 산타마리 이현종, 임기원이, 김도중이 이런 애들 타던 마필을 오늘 홍대유 마방에서 완식이가 드디어 올라가 있습니다. 완식이가 이걸 가지고 직접 조교를 6조 가서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번 주장 앞두고서 거의 노가다 조교를 병행했던 마필인데 거리가 좀 짧아졌지만은 초반만 좀 서둘러 주면 이거는 라스트는 되는 마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선두권이 좀 복잡스럽게 경주가 진행될 텐데 그 결승선상에서 끝걸음으로 한번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 12번 산타마리고 산타마리 이번에 주목을 드리겠습니다. 5번 황금소리란 마필도 데뷔하고 2전 동안 무너져 왔지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계 쪽의 올드패션드의 어떤 잠재력 기대치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제가 데뷔전에서도 인기 5위권일 때 이 말을 놓고 승부를 들어갔고 직전 경주도 인기 막권이었습니다만 이 말을 놓고 승부를 했는데 제가 2번을 깨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활동적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5번 황금소리가 능력적으로는 가장 저는 잠재력 기대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마가 올드 패션드 여러분들 아시는 그 1군 마필 천구의 그 형제 마필이 5번 황금소리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2번 모두 입상을 못했던 마필 오늘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예, 이 편선에서 이 마필 5번 황금소리도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9경주도 오늘 청춘 열차, 산타마리, 황금소리 3마리 언급은 드렸지만 현장에서도 예시장 상태까지 살펴서 또 정확하게 적중막권 공략을 하겠습니다. 서울 10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700m 경주 12마리 마필이 뛰고 있는데 또 이변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배당까지 메리트가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승부도 필요한 경주고 일단은 인기를 모으는 애들도 데리고 못 오고 기복이 결정력이 약하다는 게 있고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배당 승부를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배당 승부냐면 문세영 기수의 천지 성공이 사실상 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 올렸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거의 뭐 최저 배당 팔리 인기마거든요. 저는 복병권 마필 6번 토탈워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의 초반 순발력이 13초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4코너 돌 때는 바닥에서 추입을 했단 말. 그러면서 격차를 좁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발주는 좋았습니다만 김철호 기수가 페이스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라스트에서는 또 날라왔던 마필인데 제가 딱 생각하는 거 그겁니다. 김철호 기수가 기수라면 두 번의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직전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선의권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힘과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자 6번 토탈 워크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 당연히 이 배당과 직결되는 마필이죠. 배당권에 복병의 6번 토탈 워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별대박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한쪽 1번 에코부스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마필. 예전에 대보명가하고 그 맞짱 뜨다가 이착했던 마필. 지난번에 조인권이가 좀 말을 잘못했어요. 전혀 성의가 없는 말머리로 그냥 눌러 자빠졌던 마필인데 오늘 경주에서는 좀 열심히 탈 분위기입니다. 28주에서 조인권이가 그 직전에 끌고 나올 때보다도 2배 이상 훈련 강도는 거의 미친 족이었고 1번 에코부스터 요거는 뭐 스피드는 떨어져도 라스트 타임이 상당히 좋은 마필 1700m 거리라면은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마필 1번 에코부스터 이거 뭐 강력하게 좀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번에 바깥쪽에 있는 애들 중에 5번 구투유란 마필도 전력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상우가 잘못 탔죠. 예. 직전에 말을 뭐 제가 볼 때 진짜 엉성하게 탔고요. 박상우 기수가 어떻게 정말 왜 그렇게 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타면서도 또 라스트에서 날아왔단 말이고 김혜성 기수가 적임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5번 구투유는 상당히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상우 같은 애들은 그 대길 팔리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쓰레기 배당에 아예 안 들어오는 놈들이라서 지난번에 그냥 눌러 자빠지고 승부를 기피해 처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그 항상 그래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놈들이라서 오늘 김혜선 태웠을 때 김혜선이가 예전에 이마필 끌고 뉴시타데라고 맞짱 뜨다가 6마신 졌지만 2착도 했었고 김혜선으로 안장 바꾼 만큼 그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지가 포석되어 있고 5번 구투유 보실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10경기 2번 천지성공이 좀 불안 요소가 있죠. 과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너무 믿고 가기가 좀 쉽지 않다. 예. 지난번도 강하게 뭐 얘가 간다고 뭐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었지만 뭐 가긴 개뿔이 갑니까? 그 밑바닥 쓸다가 3착만 해버렸고 이번에 이게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복병권 마필을 놓고 승부가 필요한 경주입니다. 선동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6번 토탈워커 1번 에코부스터 5번 구투유 이런 마필들 관심드리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축마를 잡고서 적중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사운드도 선입권입니다.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두로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 9번 당찬들주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몰리는 4번 해피사운드와 1번 부이맨 3번 퍼스트킹 만만찮은 걸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8번 소나타존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 당찬들주를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소나타존이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8번 소나타존입니다. 김명신 기사원 맞추는 8번 소나타존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당찬질주가 2위입니다. 8번 9번 3번 수입니다. 선두 8번 소나타존 바깥쪽 9번 당찬질주 2위로 그러나 안쪽 서울 1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예, 1200m 경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좀 했던 그런 경주고요. 저는 이 4번 파워 비슬이란 마필은 이 초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 교체라면 마필의 좀 단점을 극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찬호나 이현종보다는 분명히 문세영 기수의 어떤 스타트 능력은 독보적으로 낮죠. 네, 좋습니다. 최근에 항상 후미권에서 경주 진행을 하면서 걸음을 남기고 있던 4번 파워 비슬이 자 이번에 역시 단거리 경주를 선택을 하면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다라면 뭔가 한 템포 빠른 추입을 시도를 하거나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경주 운영으로 선의권에 붙어달라는 마방의 지시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4번 파워 비슬이란 마필을 자 이번 경주 어떤 결정력 부족의 해결사
나선 문세영 기수의 기생이라면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 좀 주목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11경주에서도 역시 배당으로 승부가 필요한 경주입니다. 별대부에 관심을 드리는 마필은 6번 청상의 별, 조성곤이가 1조 박종곤 마방에서 오늘 두 번째 지금 기승하고 있는 마필, 뭐 전반에 이경주 또 한 마리 기승하고 이번 경기 또 한 마리 1조 마필 타는 겁니다. 일단은 도주성 성향은 가장 빨라요. 스타트가 가장 빠른 말인데 안쪽에 몇 대의 빠른 말들이 있지만 그 성곤이가 의지를 표현한다면은 그냥 뭐 내뺄 수가 있는 마필 6번 청상의 별이고 1200m 거리 뭐 최근에 송재철이 김정준이 이런 애들이 부진해 왔지만은 오늘 요건 출전 주기도 2주 만에 앞당겼어요. 그 체형이 424kg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형은 왜수해도 단거리 선행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되는 말입니다. 이번에 능력 덩어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6번 청상의 별 좀 세게 보실 마필입니다. 지금 외곽에 10번 페나코바가 승군전이지만은 이것도 앞방뒷방이 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청상의 별을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경주가 오늘 하도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물론 파워비슬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상의 별은 오늘 한번 배당 승부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같이 우리 위원님이랑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청상의 별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이거를 한번 저도 이거를 말하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뭐에 홀렸는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경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청상의 별이 여기 서대 가면은 제가 볼 때 갖다 꽂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페나코바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이번 11경주 어떻게 좀 초점은 청상의 별의 어떤 선행력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청상의 별이 이번 경주 뭐 경주를 주도하는 건 거의 100만 프로 같고 갖다 꽂을 때 이번 경주가 좀 배당과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승부해서 적중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1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서울 12라운드 역시 뭐 1200m 경주 펼쳐집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번 뮤진이, 4번 인투 더 와일드, 5번 골드 뮤직, 그리고 외곽에 11번 라페니체까지 앞선이 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번 그리핀이란 마필이 직전에 흥룡이라는 선행마가 갖다 그냥 꽂았기 때문에 역시 공백전에서 김종준이 11등이었습니다. 인기순위. 갈 의지도 없었습니다만 말이 상당히 뛰었죠. 악조건 속에서도. 자, 이번에는 앞선까지 치열하고 흥령보다 센 말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국산 경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같은 부담의 최범현으로 교체가 됐다. 더욱이 앞선까지 치열하고 상대도 약해졌다라면 자, 이번 그리핀을 위한 정말 찬스가 아니냐, 그리핀을 위한 경주가 아니냐, 12경주는 2번을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1번 뮤진이 지난번에 인기가 상당히 강했는데 여기 그 인기에 부합하고 우승했습니다. 오늘 승군전에 올라왔는데 오늘 인코스 다시 한번 좋은 그 게이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 마의 1분대 벽을 깨고 그 1000m 거리에서 59초대에 들어왔던 마필 1번 뮤진인데 얘가 직전경에 선행을 가긴 했지만 4코너 전방에서 좀 혼잡스럽게 뭐 쉽게 편안한 선행도 아니었고 이 마필 뚝심을 과시하면서 라스트 타임을 12초까지 끌어올리고 더 좋은 취임력까지 동반했던 마필 1번 뮤진입니다. 얘는 능력이 출중하게 앞으로 더 나올 마필로 별도로 평가합니다. 최근에 좀 데쿠버크 패턴으로 입상을 한다는 점이 단점은 있지만은 오늘은 서울 경마장 마지막 경마일이고 54주 천선에서 좀 의지를 표현한다라면은 그동안의 홀짝 기복을 좀 깨고 한 번 더 연투 가능성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1번 뮤진이 이거 좀 세게 봐주시고 지금 외곽에 8번 대한천왕도 지난번에 승군전이었어요. 그 인기는 5위권이었지만 승부는 그냥 꼴찌로 했던 마필. 요것도 그 이번 경주 앞두고는 훈련 내용은 거의 공구리족을 했던 마필 8번 대한천왕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그리핀 그 선웅님께서 말씀하셨고 뭐 편성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1번 뮤진이나 8번 대환천왕 이런 마필들 관심 가지면서 현장에서 또 압축을 해가지고 적중으로 공략하겠습니다. 서울 1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뭐 오늘 2세 혼합 특별 경주로 펼쳐집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또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이번 서울 13경주를 잡고 계십니다. 그 2세마들로만 이번 경주 뭐 출장하는데 뭐 혼합군 특별 경주로 펼쳐집니다. 어떤 맥락이시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7, 8이 최저 배당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7, 8이 대끼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전에 문화일보배에서 이 자리에서 돌콩을 물론 강하게 추천을 드렸지만 경주를 보면서 그리고 복귀를 하면서 다시 뛴다라면 3번 인광로가 이런 말들이 이기겠구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콩과 청담도끼가 바닥권 추입으로 손을 잡고 들어왔던 경주인데 왜 바닥권 추입 두 마리가 들어왔냐? 앞선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앞선이 버텼다라면 바닥 추입 두 마리가 손잡고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앞선이 왜 약해졌냐? 인광로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전 구간 3열 외곽을 돌았습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들을 두고 3열 외곽을 돌았는데 같이 경합을 했던 두 마리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근데 최외곽에서 가장 무리한 경주 진행을 펼쳤던 인광로는 혼자 살아남았던 말.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물론 안쪽에 1번 흥룡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만 흥룡을 보내주고 가도 이번에는 2선을 돈다는 얘기죠. 2선 전개와 3선 전개의 선행 경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13경주 7번, 8번이 직전 액면 우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최저배당 대끼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번 인광로가 다시 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 3번을 놓고 때리는데 후차까지 아주 재밌습니다. 안 좋아진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현장에서 정확하게 풀어드리면서 13경주의 중심은 3번을 중심에 놓고 배당 승부를 들어가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3번 인광로가 들어오면 이것도 배당은 되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 13경주 그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가고 계십니다. 별대박이 한 마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쪽에 1번 흥룡 역시 뭐 능력이 아주 출중한 마필로 평가합니다. 요거는 뭐 워낙 도주력도 월등하고 그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쉽게 못 나서고도 바로 채면서 여유롭게 선행을 채고서 우승까지 했던 마필. 오늘 1200이고 안쪽이고 뭐 더할 나위 없이 한 번 더 우승까지 입상까지 충분한 전력인데 요거 한 마리 변대가 좀 세게 좀 인정을 하고 싶고 이번 서울 13경주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뭐 적중이 되겠죠. 예. 네, 충분하신 적중 경주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꼭 적응하셔가지고 도움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위로 안쪽 3번 드라보 진선미와 11번 썸마서 격차 좁혀나오면서 이제 5마리 직선주로 접전 펼쳐집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1번 그린피스입니다. 안쪽에서 취입하는 3번 드라보 진선미와 11번 썸마서, 바깥쪽에서는 2번 샤인클로버와 계속해서 9번 마상기자가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9번 마상기자 걸음이 좋습니다. 안쪽에 2번 샤인클로버와 함께 팽팽한 선두 싸움. 1번 그린피스도 선두권에 도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9번, 2번, 1번 세 마리 앞섭니다. 9번, 2번, 11번 세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9번 마상기제, 9번, 2번, 11번 9번, 2번 서울 1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서울 14경주는 별대박이 1위 경마 가장 배팅 강도를 가는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대한민국 업계 탑 메이저 0.1% 전율의 승부사 고래 사냥꾼 별대박의 서울 메인 승부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 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폭발적인 접수하고 계시는 경주입니다. 뭐 거기가 혈선이 폭주가 되고 마비가 되는 그런 경주인데 별대박은 또 약속을 지킵니다. 워낙 또 A급 승부를 통해서 많은 상황을 만들어 드려왔고 그 앞에서도 영상 보셨잖아요. 그 지난주도 1위 경마 메인 승부처 서울 10경주 때 그 2번 샤인클로버 9번 마상기제 2번 9번 단통으로 싹 갖다 쳐박자고 말씀드리고 복승심한 15.3배 거기에 뭐 삼복승도 13배가 넘었어요. 그 배당의 합은 28.9배가 전부 단통이었습니다. 별대박이 무슨 뭐 지저분한 뭐 개배당 대끼리 4배 5배 이런 거 가지고 승부하는 거 보셨어요? 메인 승부에서 지난주 토요일도 메인 승부 때 그 16배 복승식 단통
다통이었고 일요일도 복성식 15배 다통이었다는 겁니다. 메인 승부처 하루에 딱 한 개 들어가고 있는데 별대박 함께 하시는 수천 명의 패밀리 팬 여러분들께 별대박은 단단한 그 메인 상황 또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일요 경마 이번 서울 14경주를 통해서 메인 승부를 보겠습니다. 별대박이 가장 자신하고 있는 경주고 별대박이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뭐 한 3일 기다려야 일요일이지만은 아주 꼬박꼬박 기다리고 싶은 그러한 경주가 이번 서울 14경주로 현장에서 꼭 기억하셨다가 놓치지 마시고서 업계 1위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14경주 1800m 경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2마리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 혼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입상을 계속하고 있는 마필도 있지만은 이번 경주 기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고 기복마들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 상당히 동반되는 경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별대박이 우선 이번 경주에서 소개를 드릴 마필들은 좀 세게 보는 마필들은 관심 있게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6번 구름이의 나비. 지금 이 거리가 1800입니다. 근데 1800m 거리도 원래 실질적으로 따지면 1700과 흡사해요. 초반부터 코너가 나오고 그리고 4코너까지 코너가 많기 때문에 앞선에서 레이스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레이스가 1800입니다. 이번 6번 구름이의 나비라는 마필이 어지간하면 단독선에도 유력합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꼴찌도 했고 뭐 계속 이랬지만은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레이스를 쉽게 못 만나봤어요. 예전에 1800에서 한번 선행 가다가 오착했던 사례가 있었지만은 최근 2차례 경주는 1400에서 선행도 못 가고 승부도 못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모래를 맞을 일이 없다. 특히 뭐 이현종이가 초반부터 치고 나와서 단독 도주선에 유력한 레이스고 6번 구름이의 나비 앞선 장악을 편안하게 해줬을 때는 오늘만큼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제 안쪽에는 3번 더센 챔프. 이것도 스피드는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까지는 어려워도 최근에 중장거리 1800, 1900을 2000m까지 다양하게 장거리를 뛰면서 지구력이 많이 보강된 마필이 3번 더센 챔프. 오늘 감량 3kg를 부여받았어요. 지난번에 인기 2위 8위 완간 마필인데 역시 이번 경주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별대박은 이번 경주에서 지금 안쪽에 1번 로열 빅토리라는 마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늦바라고 외곽 돌다가 안쪽 추진했지만은 끝걸음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 그런데 요거 자체도 늦발길을 벗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페로비치가 오늘 이 마필 다시 한번 재기승한 이번에 오랜만에 기승하는데 늘어난 거리도 좀 유리해지는 여건이고 코스 이점이 상당히 좋아요. 1번 로열 빅토리 이런 마필에 관심 있고 가는 경주입니다. 오늘 서울 14경주 별대박의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지난주에 샤인클로버 그리고 조국의 등불 토요일은 조국의 등불로 16배 일요일은 샤인클로버로 15배 복성식 단통단통 세려 넣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한번 쳐박는 경주인데 별대박을 믿으시고 이번 서울 14경주 어메이징한 결과물 함께 해주시길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1호 경마. 자, 선동열의 메인급 승부 경주는 역시 고민하지 않고 1등급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1호 경마 마지막 15경주가 되겠습니다. 대미에 크리스마스를 좀 장식할 그런 경주도 역시 1등급이죠. 중요한 건 제가 잘 아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천망의 썬버스터 직전에 복승식 6.3배를 정말 한방 단통으로 제대로 적중을 연결시켜 드렸던 선동열 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지금 이번 경주는 뭐 마이티잼, 베스트가이가 인기권에 맞필 것 같고요. 여기에 4번 개나리의 단독 선행. 자, 근데 문제는 역시 이 능력 차이가 굉장히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권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잘 아는 마필들, 이 천망이나 썬버스터, 이번 경주에서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동열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1호경화 15경주에서는 제가 정말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망아지 시절부터 1등급에 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던 말, 물론 뭐요, 개나리는 아니고요. 제가 노리는 말이 개나리는 아니란 얘기죠. 직전 경주로 하여금 확실히 좀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녀석을 놓고는 1등급에서 정말 호흡을 많이 맞춰야겠구나. 그 말은 1등급에서 녀석과 함께 정말 한구라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마필 상태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도에서 밀려있다라면 저는 분명한 이번 경주는 배팅의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놓고 이렇게 배당이 형성이 되면 이건 무조건 한구라 찬스라는 얘기죠. 자, 인기마에 굳이 많이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왜?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전력 차이가 상당히 엇비슷하다면 당연히 이건 틀리더라도 배당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 1호경마 15경주 선동열이 정말 잘하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인기도에서까지 밀려있다라면 자, 이번 경주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배팅의 찬스다. 자, 1호경마 15경주 선동열이 제대로 여러분들께 한구라 맞고 연결시켜 드리면서 정말 크리스마스 주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말 연말까지 2016년 마지막까지 정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자, 이번 1호경마 15경주 제가 충고배당 맞권 제대로 책임을 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1호경마 또 UCC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다음 서울경마 방송은 2017년도 1월 달에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뒤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1호 서울경마는 서울경마에 무조건 앞만 보고 정말 좋은 추억거리 하나 서울경마 안겨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해가 벌써 이제 다 지나갑니다.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뭐 잘할 때가 더 많았다고 자부하고도 싶고 선동열 위원님도 뭐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2016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일입니다. 뭐 워낙 또 서울 경마 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경마장에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시리라고 예상도 됩니다만 별대박이나 선동열 위원님이나 항상 늘 그랬듯이 예시장을 사수하고 마무리까지 유종의 미 또 좋은 그 장식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뭐 이왕이면은 그 개미 군단이라고 하죠. 그 소액 경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5대 분들 뭐 저배당에 싹 쑤시는 뭐 그런 그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 좀 소액 경마 하시면서 높은 배당 체포하시면서 거기에 좀 메리트를 동반하시는 것이 좀 유익한 하루로 보입니다.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이 열심히 준비해서 더더욱 또 일요일 경마까지 기다리다가 또 현장에서 좋은 성과로 함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애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 일요 경마도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별대박 선동열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